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종전이 가까워진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란도 미국과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골칫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이란을 상대로 한 새 전투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게 뻔히 보입니다. 이번 전쟁 종전의 최대 걸림돌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거듭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회담 장소도 첫 회담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해역 봉쇄에 대해서 이란은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핵 문제도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던 이가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경제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 극복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과 민생 경제 대책을 논의합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오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묵념과 시민 발언,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오늘 오후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도 열립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또 한 번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다음 회담 장소는 파키스탄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달 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또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곧 끝날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view it as very close to over. You know what? If I pulled up stakes right now, it would take them 20 years to rebuild that country. And we're not finished.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badly. Because if I didn't do that, right now you would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며 전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엔 1시간 만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소개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시 주석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미국은 협상 무산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천 명의 병력을 태운 항공모함 부시호가 21일쯤 중동 지역에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0일 해병 원정대 4,200명이 탑승한 복서 상륙 준비단도 이달 말쯤 중동 지역에 도착해 지상 작전이나 추가 공습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한이 오는 21일에 끝나는데요. 백악관이 휴전 연장, 이거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네, 오늘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었는데요.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과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 remain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레빗 데블리는 또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음 회담 장소로 첫 회담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지난 주말 협상 결렬 이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계속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테헤란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을 만나 지난 주말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핵심 쟁점인 핵 개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은 이란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باز تأکید کرد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ر اساس نیازهاش باید بتواند غنیسازی رو ادامه بده. 또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는 이란은 포위되지 않았다며 휴전 합의 위반 전조 증상이라고 전조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선 원유에 대한 제재 유예에 다시 나서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일시적으로 이들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었는데 이제는 이 완화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가도 곧 내릴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6월 20일부터 9월 20일 사이 1갤런에 3달러에 휘발유를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구체적인 인하 예상 시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m optimistic that during the summer we will see gas with a 3 in front of it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they all say that once the straits are open, they can start pumping again within 1 week. 이번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국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해왔는데 미국의 해협 봉쇄로 중국이 원유를 이제는 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있는 국가와 기업들에 대해 2차 제재를 적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행 2곳에 서한을 보냈다면서 이란의 자금이 들어간 게 입증이 된다면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미군의 해군 전력 41%가 중동에 집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면 홍해도 차단해서 맞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틀째 미군은 해상 패권을 장악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란 항구의 봉쇄가 완전히 이행돼 이란을 오가는 해상 경제 무역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겁니다. 해군 전력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군 기관지는 미 해군 전함 6척이 추가 합류해 최소 27척이 중동에 투입될 거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항공모함 3개 전단도 포함된 전체 해군 전력의 41%에 이르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군은 홍해 봉쇄 카드를 꺼내 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면 걸프 해역과 오만에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이란 선박 위협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فرمانده قرارگاه مرکزی حضرت خاتم الانبیا به آمریکا هشدار داد در صورت ادامه محاصره دریای ایران اجازه هیچ صادرات و وارداتی از خلیج فارس، دریای عمان و دریای سرخ داده نخواهد شد. 이란군이 홍해 봉쇄를 공식 경고한 건 처음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움직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위협할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봉쇄가 이뤄진 해협에서 미군은 첫날 6척이 경고를 받아 통행을 저지당했다고 발표했고 실제 회항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 준관영 통신은 식량 수송선과 미국 제재 대상인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돌파 시도는 여전합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면 어렵게 유지되는 대화의 동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돌입한 이후에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방면으로 통항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이 밝혔습니다. 마린트래픽은 몰타 선적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아기오스 파누리오스가 15일 해협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시각 기준으로 이날 0시 58분쯤 이 배의 자동 식별 장치 상태가 정박 중에서 엔진 가동 중으로 바뀌었으며 오전 5시 21분쯤 해협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최근 새로운 핵시설이 건설된 걸 확인했다며 핵무기 제조 능력도 심각하게 증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한창일 때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종전 협상의 쟁점으로 전해진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일 뿐 정작 중요한 건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This is a political decision to be taken. There is no big difference, technically speaking, between 5, 10 or 20 years.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서는 영변에 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핵시설이 건설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수십 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All of them point to a very serious increase in the capabilities of the DPRK in the area of nuclear weapons production.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IAEA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위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This material, which is in a vessel, in a ship, in a submarine, is not being diverted in any way. It is there, in the same place where it wa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이스라엘일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요충지들 곧 함락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관계 장관회의 뒤 영상 메시지를 통해 레바논 남부 보안구역을 계속 강화할 것에 군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레바논 내 전투가 헤즈볼라 수도격인 남부 빈트 즈베일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헤즈볼라의 이 거대한 요새를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기 직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됨에 따라 공급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5.67달러로 전장보다 0.93% 올랐습니다. 뉴욕 유가의 기준인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89.52달러로 1.51%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우리 산업 공급망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 물류비까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영세 공업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물레동의 한 공업사. 알루미늄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발주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알루미늄 가격이 한 달 만에 20% 급등하자 주문 수요도 덩달아 움츠러든 겁니다. 거의 해외에서 이제 직수입하다 보니까 어차피 배를 타고 오려면 기름값 들고 그다음에 전쟁에 의해서
유럽 일단 중동에서 여기 알루미늄 뭐 하는 게 그쪽에 좀 있다고 합니다. 한 2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 생산시설이 공습을 받고 해상 운송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비도 치솟으면서 원자재 가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원거리 항로의 해상 수출 운임은 일제히 상승했는데 특히 중동행 운임이 43%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유럽 연합으로 향하는 운임 역시 각각 24%, 6% 뛰어 올랐습니다. 해상 수입 운송비도 미국 서부 24%, 중동이 18% 상승했습니다. 전쟁 전 계약 물량이 일부 포함된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전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물류비 상승폭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원거리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때 나오면은 훨씬 더 오를 거예요. 원유 수급이 특히 공급망이 원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령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운임료 하락은 좀 천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3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급해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들여온다는 설명인데요.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힌 규모는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 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2억 5천만 배럴을 들여오고 나프타는 오만과 사우디에서 각각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해당 물량은 호르무즈 봉쇄 여부와 무관한 공급로를 통해 들여오기로 한 만큼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세계 각국이 원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통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만 측은 중동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접촉해오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또 오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국적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 사우디와는 자동차 조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소식을 들은 뒤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올해 LNG 공급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은 당분간 계속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역시 이어가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조혜연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관련 정보를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걸프 국가들에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로 격론도 벌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외통위에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이란은 물론 미국과 인근 걸프국에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 선원과 선박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 접촉을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란에 돈을 주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급을 해서 선박을 빼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역봉쇄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미국과 더 큰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인권 국가폭력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SNS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홀로코스트 공식 추모일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건드린 외교 대참사라고 지적했는데 조현 장관은 생각이 다르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대망신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망신이라고 생각치를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SNS가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정체성과 맞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언사라면서 오히려 이를 오독한 이스라엘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할 말이 있으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의 입장문이 왜 이렇게 약해요? 조현 장관은 이스라엘 고위 간부가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외교적 갈등은 없다면서도 관련 주제가 이어지자 불편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굳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좀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외교 관계에 부담이 되고 하는데 제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대통령 SNS가 올라올 때마다 국회도 매번 함께 들끓는 모양새인데 이 대통령은 이번엔 본인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국민의힘 사과를 요구하며 새 전선을 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국회 상황 하나 더 살펴보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표시 자산과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 갭 투자, 또 장녀의 위장 전입 같은 신변을 둘러싼 의혹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고 대신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발 고유가와 고환율 탓에 지난달 수입 물가가 16%나 올라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신 후보자는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 압력이 동시에 커졌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진 않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공급 충격이 지속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엔 통화정책, 즉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지속돼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또 근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1,520원을 넘었던 고환율에 대해선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밤 시간대에 역외시장에서 이루어진 NDF, 즉 차액 선물한 거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습니다. 역외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원화 매도 주문이 폭증하자 서울 외환시장이 그에 크게 흔들렸다는 게 신 후보자의 설명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히 이제 큰 몫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의 신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자산의 90%가 넘는 외화 표시 자산은 절반 정도 처분했고 모친 소유 강남 아파트 갭 투자는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투기성이나 갭 투자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은 생활비가 부족했던 그런 시기여서 제가 어머니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사서 생활비를 드린 그런 시기였고. 영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지난 2023년 강남의 한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선 충분히 챙기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오늘부터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에는 내려가고 저녁 시간대에는 더 비싸집니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 을로 구분되는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에 우선 적용되는데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에서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노선버스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인데요. 일단 정상 과금을 한 뒤 한 달 동안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근거로 정산해서 환급해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과 극복을 위한 긴급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중동 정세와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에너지 수급과 민생 경제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전 피해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또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오늘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묵년과 시민 발언, 또 추모 공연 등 순서로 진행되고요. 오늘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숨진 3살 아이에게선 뇌출혈과 멍자국, 혈액 수치까지 여러 가지 이상 흔적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친부의 혐의 변경을 검토하고요.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서 부검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3살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도착한 건 지난 9일 저녁 7시 20분쯤입니다.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이가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린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이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송되고 2시간 정도 지난 밤 9시 반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출혈과 멍자국이 확인된 데 이어 혈액검사에서도 이상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췌장 수치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배 넘게 나온 겁니다. 아이의 머리 왼쪽에는 광범위한 뇌출혈이 있었고 귀와 발목, 무릎, 턱 등 여러 부위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복부에 직접적인 외상이 없더라도 이 같은 혈액 수치는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췌장이나 간 수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장기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이나 췌장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면 아동학대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 옮겨진 지 닷새 만인 그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친부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는 앞서 아이의 연명 치료도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들이 친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어서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 피해 아동의 치료 등을 고려해 친모는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들 부부는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자식을 학대해 심각한 부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부모가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그제 부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가족이 아닌 외부인을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공범 여부까지 수사해 이번 주 중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친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학대 정황 확인 불가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유튜버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행을 일삼으며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튼 채 춤을 추고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 중 추가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배지를 달고 법원에 출석한 소말리는 범행을 뉘우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의가 실현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Do you regret your crime? Yes, I do. I think justice will be served. I'm remorseful. I'm sorry for my crimes.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국내 법 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출국 정지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말리는 구속 전 본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출근길에는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서쪽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직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3.7도, 청주 13.6도,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청주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18도에 그치는 등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화재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때 고온 현상도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거듭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회담 장소도 첫 회담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해협 봉쇄에 대해서 이란은 필요하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핵 문제도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이가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경제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과 극복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과 민생 경제 대책을 논의합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오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묵념과 시민 발언,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오늘 오후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도 열립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영국에는 거듭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역 합의를 다시 거론하는데요. 영국은 이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중동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며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 등을 1시간 안에 초토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an be over very soon. If they're smart, it will end soon. I don't know how much longer they can go because they've been hit very hard.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대해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돕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영국에 필요 이상의 좋은 무역 합의를 해줬는데 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동참하지 않은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전후 호르무즈 항행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We are focusing our efforts on opening in full the Strait of Hormuz because of the damage it's doing to economies around the world. 이런 가운데 영국,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 11개국 재무장관은 이번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칠 타격을 경고하면서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거론하자 스타머 영국 총리는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계속 메시지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2차 협상을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늦어도 다음 주 말에는 열릴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간접적으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تبادل پیام‌ها ادامه داره. از همان روز یکشنبه که هیئت نمایندگ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تهران برگشت تا امروز پیام‌های متعددی از طریق واسطه پاکستانی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휴전 기간 연장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한 사이로 알려진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미국의 메시지를 이란에 전하고 2차 협상 의제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만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협상은 다음 주 이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재자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1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를 순방하기 때문에
그 뒤에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파키스탄 매체 지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2차 협상은 늦어도 다음 주 말까지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협상에 참석할 두 나라 대표단은 1차 협상 때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군의 이란 해역 봉쇄에 대해서 이란은 필요하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핵 문제도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못을 박았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겐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이가 할 말은 아니라며 이란이 알아서 잘 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먼저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 이란은 포위된 게 아니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과정이 실패했다고 다른 수단으로 압박하려는 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میتواند مقدمه نقض آتشبس باشه و قطع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دقت تحولات رو اونجا رصد میکنن و هر جا که لازم باشه واکنش لازم رو نشون خواهند داد.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선 미국과 가장 큰 이견이 있었다며 우라늄 농축 수준과 방식은 협상할 수 있지만 기본 전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외부 압력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누가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باز تأکید کرد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ر اساس نیازهاش باید بتواند غنیسازی رو ادامه بده. 핵무기를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선 경제는 이란 스스로 부흥시킬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기간 시설을 파괴한 이들이 경제 번영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기습 공격의 위장막으로 삼을 가능성에 군사적 감시와 준비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전쟁 와중에 국제유가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내놨던 러시아와 이란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면허는 제재 대상인 이들 국가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예수에게 안겨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트루스 소셜에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이것을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예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 안고 있고요. 또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맞댄 두 사람 뒤로 미국 국기가 보입니다. 원래는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 신께서 트럼프 카드를 꺼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레오 14세 교황과 트럼프의 전례 없는 긴장 관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교황들은 전쟁 같은 현안에 쓴소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 섞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And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very happy. It'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하지만 레오 14세는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올 1월엔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힘에 기반한 외교를 비판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최근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And I will continue to speak out loudly against war, looking to promote peace, promoting dialogue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s among the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룬 사목헌장에는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그리스도 신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게 교회의 책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임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6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 설치와 관련해 벽만 세우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라크 전쟁 직전 부시 행정부에 특사를 보내는 등 전쟁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기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Ciascuno si senta e si faccia corresponsabile della costruzione della pace. 정치 권력과 교황청의 긴장은 시대를 막론하고 되풀이되온 셈입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트럼프와 교황의 갈등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면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티칸이 현실 정치에 둔감하다, 미국의 평화 구상을 그때도 지금도 방해한다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해야 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는 지금 이상한 모습이 국익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접근이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며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엿새째인 어제 기름값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계약 취소가 이어지며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더 먼 곳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했을 때 추가 부담해야 하는 운임 차익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이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포천시의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을 찾아 추경 등 정책 효과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집값 오름폭이 또다시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계획한 대로 올해 수도권에서 6만 가구 이상 규모로 공공주택 착공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법여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재수 시장 후보의 힘을 싣고요. 하정우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애도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평택을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부산을 동진 전략의 거점으로 보고 8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겁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파란 점퍼 수여식과 함께 정 대표는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 섞인 아픈 말을 종식하고 전재수 후보와 희망의 부산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부산 중시대를 이끌 부산 갈매기도 좋아하는 진짜 부산 사나이 전재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 북구갑 후임자로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에게 거듭 공개 구애도 했습니다. 하정우 수석 좋아합니까? 네.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사랑합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곁을 지키길 바라겠지만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당은 조만간 만날 거라는 취지로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그 밥 지을 때 자꾸 손 열어보고 그러면 밥이 잘 안 돼요. 접전을 펼쳤던 충남지사 경선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양승조 전 지사를 꺾고 승리해 국민의힘 김태흠 지사와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평택을에 집과 사무실을 구하겠다며 본격 선거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또 강조했고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한 진보당에는 비난하지 말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누가 압승을 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3표 차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 대표의 거듭된 무공천 요구에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도 큰 귀책 사유라고 꼬집으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무공천을 넘어 복당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지도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만덕에 짐을 풀자 국민의힘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민주당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이다.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해당 행위라는 등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나아가 한 전 대표의 복당 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원내 수석대변인이자 공천관리위원인 부산 초선 곽규택 의원은 지도부가 제명을 철회해 내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해서 이렇게 저는 제안하는 쪽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즉각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발끈했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복당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공당에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공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관위원 입장에서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지역 의원들도 SNS에 잇따라 의견을 올렸는데 외연 확대나 단일화 등의 언급도 있었지만 일단 공천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공천 혼란으로 인한 비판의 화살은 미국에 있는 장동혁 대표로도 향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산 건데 당 지도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고 친한계는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후보들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 당의 가장께서 미국에 가서 최고위원과 사진 찍어 올리실 일인가. 5박 7일 방미 반환점을 돈 장동혁 대표는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에 이어 보수 싱크탱크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안보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의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환범죄로 국가적 중요성 등이 인정돼 관련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먼저 검찰은 모두 진술해서 이들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명분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날렸던 무인기 중 2대는 북한 개성 일대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분석한 뒤 한국이 도발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 구속된 오 씨는 법정에는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는데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원래 대학원생이었지만 현재 언론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일했던 김모 씨는 무직, 장모 씨는 지난 1월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이 사건으로 채용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번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을 들을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환경 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40차례 가까운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동료 환경미화원 3명에게 서로 발로 밟게 하고 쓰레기 차량을 따라 뛰게 한 이른바 계엄령 놀이. 양양군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 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5달간 이 같은 가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확인된 범행 횟수는 140차례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면서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가서 마음이 좀 슬프네요. 가해자가 보복을 할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고 수위인 파면이 내려지면 공무원 신분을 잃고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징계는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우선 신호 시스템이 올해 안에 경기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립니다. 평소라면 신호대기로 멈춰야 할 교차로이지만 구급차가 다가가자 적색 신호가 곧장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선 신호를 위반하지 않아도 돼 사고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구급차 사고가 다 교차로에서 발생하거든요. 급브레이크 밟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제동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우선 신호 시스템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이 쭉 주행할 수 있으니까 GPS로 차량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 진입 전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수원시는 기존 14대에서 올해 62대로 적용 차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응급 환자와 화재 현장, 재난 현장까지 모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도입 전 14건이던 긴급 차량 교통사고는 도입 이듬해 0건으로 떨어졌고 평균 이동 시간은 63.5%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불이 크게 났거나 중증 환자 이송에만 적용되는 만큼 모든 출동에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올해 안에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는 인천시와도 연계를 시작합니다. 지자체를 넘어가는 순간 신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축되어지 않은 다른 광역시조차도 이렇게 같이 저희랑 협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와 강원도 등 인접 시도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지휘하는 프로축구 1위 서울이 2위 울산을 꺾고 개막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며 9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송민규의 2골 1도움 원맨쇼를 앞세워 4대1로 승리했습니다. 6승 1무로 개막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서울은 울산과의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며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프로축구 인천의 스트라이커 무고사가 올 시즌 첫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2016 시즌 2에서 3월 이달의 선수로 무고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무고사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인천이 치른 5경기에서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4골의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무고사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하나은행을 물리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은 플레이오프 4차전 홈경기에서 강유림의 20득점을 앞세워 하나은행을 58대 53으로 제압하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챔프전에 진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앞서 우리은행을 시리즈 전적 3대 0으로 완파하고 챔프전에 선착한 KB를 상대로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프로야구 KT가 김현수와 장성우의 멀티 홈런에 힘입어 NC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주력 선수들이 연이어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김현수가 잡아당긴 공이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 처음 나온 시즌 마수거리 홈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타석에서 비거리 120m의 대형 홈런을 또 때렸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거의 4년 만에 멀티 홈런을 기록한 김현수는 홀로 5타점을 쓸어 담으며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KT는 김현수뿐 아니라 장성우도 2점 홈런 2개를 신고하며 NC 마운드를 초토화했습니다. KT 마운드에서는 오원석이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빼앗으며 내준 점수는 단 1점. 7회 박건우의 허용한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KT는 투타에서 NC를 압도했지만 4회 허경민에 이어 6회 안현민까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돼 우려를 남겼습니다. KT 우승했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수들 지금 좀 아픈 선수들이 있는데 아프지 않고 다 같이 끝까지 시즌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투수전이 펼쳐진 잠실에서는 롯데 김진욱이 7회 투아웃까지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시즌 2승을 챙겼습니다. LG 선발 웰스도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롯데 마운드에 꽁꽁 묶이면서 패전 멍해를 썼습니다. 삼성은 KBO 역대 7번째로 1회 선발 타자 전원 출루라는 진기록을 쓰며 한화 선발 에르난데스를 두들겨 대승을 거뒀습니다. 박성환이 개막 15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간 SSG는 두산을 꺾고 길었던 6연패에서 벗어났고 김도영이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신고한 기아는 키움을 이틀 연속 제압하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지수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다우지수는 0.15% 소폭 하락했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는 0.8% 올랐습니다. 7,000선도 다시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나스닥도 최고치였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최대 화두는 전쟁입니다. 종전협상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는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란과의 합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트럼프와 백악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란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이란 역시 중재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 개최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중요하죠. 오늘도 물가 지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월 수입 물가 지수인데요. 한 달 전보다 0.8% 올랐습니다. 예상치인 2% 상승보단 낮았는데요. 그래도 연료 수입 물가나 석유 제품 이런 물가의 가격 급등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지만 미국의 경제적인 여파는 상대적으로 작긴 한데요. 그럼에도 물가 상승의 초입이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ASML을 골라봤습니다. 이른바 슈퍼울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그런데 간밤에는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장중의 낙폭은 훨씬 더 컸고요. 실적 발표가 직접 영향을 미쳤는데요. 1분기 실적 자체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2분기인데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눈높이에 못 미친 겁니다. 여기에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웠습니다. ASML 실적은 우리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출근길에는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지만 그래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아침까지 일부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3도, 대구 9.3도, 창원은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과 전주 28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도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